앞에 그 확률분포 쪽 그 분산 구하고 막 이런 거 하는 쪽보다 여기는 훨씬 쉽기 때문에 할 게 없습니다. 정규분포는요, 더 쉬워요. 왜냐하면요, 계산된 값을 이미 다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렵지 않습니다. 1109번 한번 볼게요. 창고에 부품 S가 3개, T가 2개 있는 상태가 있대요. 그렇죠? 두 개를 추가로 들여왔대요. 알겠습니다. 누가 들어왔는지 모르죠. 추가된 부품은 S 또는 T이고, 추가된 부품 중 S의 개수는 이항분표에 따른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추가된 부품의 개수. 어차피 X라고 하면은 2,2분의 1인데, 그럼 이 X가 누구냐면, 추가된 부품 중 S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를 추가할 건데, S가 0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럼 T가 2개 들어온 거죠. S가 1개 들어올 수도 있고, S가 2개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네, 굳이 식을 쓴다면, 자, EC 0에 2분의 1에 0제곱에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겠다. 뭐 이러한 확률로 들어왔나 보죠? 네, 이거 뭐예요? X가 뭐라고요? 추가된 부품이 S라면 이제 S의 개수인 거죠. 추가된 부품 중 S의 개수. 이게 X입니다. 7개의 부품이니까 이제 총 원래 3개, 2개, 5개, 2개 추가됐고 임의로 선택한 것이 T일 때 추가된 부품이 모두 S일 확률, 조건부 확률이네요. 그러니까 자, 일단은 이거 나눠야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1번 S가 0개일 때 0개 추가됐을 때, 2번 S가 1개 추가됐을 때, 3번 S가 2개 추가됐을 때 다 나눌 거고요. 자, 그 다음에 0개 추가될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4분의 1이고, 거기에다가 S가 0개면 S3, T4니까 T가 뽑힐 확률 7분의 4죠. 7개 중에 하나를 픽할 건데, T가 뽑힐 확률 S3, T4 중에 7분의 4죠. 자, 이 경우는요, S가 1개 들어오는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이제, 그럼 S가 4개, T가 3개 되었을 겁니다. T가 뽑힐 확률은 7분의 3이 되었겠네요. 자, S가 2개 들어오면요, 4분의 1의 확률인데, S가 5개, T가 2개 있는데 7분의 2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전체는 4분의 1 곱하기 7분의 4, 2분의 1 곱하기 7분의 3, 4분의 1 곱하기 7분의 2가 어쨌든 T가 하나 뽑힐 확률인데 전체 중에 모두 추가된 게 S일 거는 요거잖아요. 얘 올리면 된다니까 아주 쉬운 문제가 되었네요. 네. 어려운 구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문제가 되었네요, 이제. 그쵸? 예, 그러니까 4, 3, 2 더하면은 9인가요? 9분의 2가 정답이게 아니다. 이거니까 예, 4 더하기 6 더하기 2는 12분의 2니까 예, 정답은 6분의 1이 예, 저게 또 조건부 확률 뭐뭐 1대가 전체 그 중에 해당되는 경우를 올려주면 되는 거죠. 조건부 확률이죠. 8명이 틀렸다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이거는 22번. 네. 22번 진짜 엄청. 네, 이것도 이제 재윤이가 틀렸나봐요. 자,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틀렸나봐요. 자, 볼게요. 아, 맞았어요. 자, 이항분포를 따르는 X라는 변수가 있대요. X가 뭔진 모르지만, 무언가 나올 횟수, 전체 횟수 N번 중에 뭐가 나올 횟수, X고요. 얘가 한 번 할 때 P라는 확률이 있나봐요. 그러니까, P, X가 0일 때 확률, 이게 이항분포니까 우리 일단 표를 그려보면, 0, 1, n까지 되어 있고 여기는 아마도 확률이 nc 0에 p가 0번, 내가 원하지 않는 q가 n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한번 써보는 게 맞다 했죠. x가 0일 때랑 p가 n일 때랑 똑같다는 건 일단 2분의 1이 바로 맞는데 그래도 한번 써볼게요. nc 0에 원하는 거 0번, 원하지 않는 거 n번이랑 nc n에 원하는 거 n번, 원하지 않는 거 0번이랑 같다고 하니까 nc 01, nc n1 자, 이거는 Q의 N제곱, P의 N제곱이니까 둘이 같으려면 P랑 Q랑 같아야 되겠죠? Q는 P의 여집합이니까 둘이 같다면 2분의 1이죠. 그렇죠? 굳이 이렇게 말 안 해도 그냥 직감적으로 내게 원하는 게 다 나오는 거나 원하는 게 한 번도 안 나오는 게 같다면 2분의 1이었겠구나를 알면 더 좋죠. 자, Vx는 오래요. Vx 구해볼까요? 4분의 N이죠? Vx? 네, 그러니까 5가 나온다며요.
V는 얘 곱하기 반대편이니까 n이 20번 했나봐요. 예. 이러면 이항분법 다 알았죠.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항분법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문제겠죠. 예, 제평을 구해달라 했으면 제곱의 평균 제평. 분산이 5인데 얘는 제평 빼기 평제거든요. 평균이 10이니까 여기 100 들어오겠죠? 네, 아마도 제평은 105였나 봐요.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하나 남았어요. 1176번입니다. 1176번 하면은 이제 오늘 질문은 끝났고요. 정규분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네. 근데 너 진짜 나중에 재현아 가다가 집에 가다 뒤통수 맞는다니까? 누가 뻑치게 한다니까? 항상 오토바이 핸드스. 아, 그래요. 네. 자, 76번입니다. 1부터 n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n장의 카드가 있답니다. 이런 카드는 대체 어디서 파는 걸까? 나한테는 없는데. 예, 그쵸?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4장의 카드를 선택을 했어요. 4장 중에 가장 큰 수 x라고 한답니다. 그럼 x는 4부터 시작하겠죠? 제일 작은 1, 2, 3, 4 세트를 뽑으면 제일 큰 애가 4. 얘부터 시작하겠죠? n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제일 큰 애가 n 되겠죠? 네. 자, 이제 문제에서 이제 자연수 k에 대하여 k는 4부터 n 사이인데 x의 값이 k일 확률, x의 값이 k라는 건 아마도 뽑은 애 중에 제일 큰 애가 k였다는 얘기인 건데 1부터 k-1까지 3개를 뽑는 거고 k는 일단 뽑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잘 설명해줬죠. 아, 내가 전체에 n개 중에 4개를 뽑을 건데 그 중에서 자 k-1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돼. 왜냐하면 그러니까 K는 이미 뽑았고 남은 3장을 K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 1부터 K-1 중에 3장 뽑으면 돼. 그 경우에서 올리면 돼. 라는 거거든요. 가번은 끝났습니다. 자연수 R에 대하여 KCR은 R분의 K 곱하기 K-1C R-1 이래요. 이렇게 생겼대요. 아마도 얘를 좀 바꿔달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K-1C 3에서 얘에다가 잠깐만요. 얘에다가 R분의 K R-1을 3이라고 하고 얘라고 하면은 K에다가 4를 곱해주면은 이게 이제 KCR이 나온다는 거죠. KCR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이런 법칙이 있대요. 조합에서. 이런 법칙이 있다 합니다. 아, 얘랑 똑같대요. 그럼 왠지 이 모양이 얘랑 매칭이 되니까 R을 4라고 생각해보고 얘에다가 4분의 K를 곱해주면 KC4가 나오겠지 라는 마음으로 해서 자 이제 문제에서 4를 넘겼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써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는 이거니까 K 곱하기 가 맞죠? 나는 KC4네요. KC4가 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구했고요. 문제에서 이제 자 이 x를 구하고 싶은데 x의 평균은 너무 당연하게도 이제 본인 곱하기 k는 4부터긴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 곱하기 본인의 확률인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걸 써봤는데 이 확률을 쓰고 싶대요. 근데 이 확률을 쓸 건데 저 확률이 이거였잖아요. nc 4분의 k-1c 3이었고요. 여기에 k 곱해져 있는 거에 시그마를 하는 중이었으니까 일단 NC4는 K랑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밖으로 빼주고 얘를 좀 고칠 건데 K 곱하기 K 곱하기 K-1C3은 이거로 바꾼다라고 아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얘로 바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저 작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얘가 안 바꿨을 거면은 바꿔 썼고 써 4를 앞으로 뺐더라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얘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가지고 시그마 얘를 더해봐라 했더니 얘는 뭐냐 4C4 더하기 5C4 더하기
그래서 NC4인데 이건 파스칼의 삼각형에 의거해서 4C4, 5C4, 6C4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가는 더하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4C4는 맨 끝에 있는 애가 맞고요. 그쵸? 한번 꺾겠죠? 그쵸? NC4까지 더할 거니까 N 플러스 1C5가 나오겠네요. 그쵸? 여기가 NC4까지 더했으니까 합기체 모양으로 한번 꺾어서 N 플러스 1C5가 나올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임으로 N 플러스 1C5인데요. 그럼 곱하기를 하라는 거죠. NC4분의 4 곱하기 N 플러스 1C5를 해줘 라는 거고 휴 이것도 하러 가야죠. 이거 저거를 이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거. 그러니까 KCR을 잠깐만요. KCR이 위에 있네요. 네. KCR분의 K-1C R-1은 R분의 K다 라고 한번 저축물을 넘겨보면 얘 둘 다 1씩 작잖아요. 그쵸? 아다리가 딱 맞잖아요. 그쵸? 얘네 둘이 나누면 뭐가 나온다? R분의 R이 5죠? 5분의 위에가 K가 N 플러스 1이네요. 곱해지더라. 그러니까 답은 5분의 4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좀 됐나요? 예. 요런 식이 문제 되니까 문제에서 제시한 요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잘 활용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시하는 거 할 때 서로 잘 매칭시켜서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집중. 매칭시켜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질문은 끝이 났고요. 정규 분포를 해볼게요. 이 이항분포는 내가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항이 두 개라서 이항 분포인데 그거에 대한 분포를 다룬 거라서 그러니까 원하는 게 몇 번 나오면 원하지 않는 건 몇 번 나오겠지에 대한 분포인데 정규 분포는 그냥 이름이 그냥 정규 분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정규 분포를 만든 사람이라 해야 되나? 이제 수직적으로 계산해내고 구해낸 사람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인데 가우스입니다. 가우스. 가우스가 맨 처음에 이름을 붙일 때 가우스 분포라고 이름 안 붙이고 그냥 뭐야 개평범하네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라고 이름 지었어요. 보통 분포 맞죠?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서 얘는 약자를 n을 씁니다. 맞죠? 예, 이항분포는 왜 b를 써요? 아, 이항분포가 안 했구나. 이항분포가 이제 2가 이제 숫자 2잖아. 숫자 2를 얘기하는 접두사가 몇 개 있는데 영어에서 그 중에 하나가 바이거든. 바이 노미얼 예,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이제 이항분포고요. 그러니까 바이가 붙어 있으면 바이 링구얼은 뭐예요? 예, 맞아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링구얼 캠퍼스 그러면은 한국말이랑 영어를 다 같이 쓴다. 그 얘기는 결국 영어로 수업하겠다는 뜻이에요. 뭐 이런 식의 이제 학교들이 있는데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교는 다 바이링구얼을 할 거예요. 알았죠? 치아라 하는 거죠. 네, 그런 건 없죠, 대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알아 하는 거죠. 네.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물어봐. 그건 되겠죠? 뭐 친구가, 뭐 불법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재윤이가 지금처럼 교수님 앞에 강의하시는데 옆에 친구한테 계속 말 걸고 시끄럽게 한다. 그럼 그땐 좀 혼나겠죠. 네. 교수님이 이름을 안다. 라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네. 그쵸. 근데 나한테는 그러니까 좀 슬프지만, 난 교수가 아니니까. 예. 교수를 했어야 되는데, 네. 자. 아니요, 괜찮습니다. 진짜로 괜찮아요. 교수가 아니니까 떠들어도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떠들어도 되는데, 시험만 잘 봐오세요. 자, 볼게요.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는 누구냐면요. 일단 이름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그거 말고,
이 친구는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 주자입니다.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 주자니까 뭘 할까? 아니죠. 네, 그래프를 그려야죠. 적분은 여러분들이 안 할 거예요. 적분은 다 계산해 놨습니다. 친절하게. 예, 맞아요. 적분값 다 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적분을 할 필요가 진짜 1도 없어요. 정규 분포할 때. 예, 가우스가 적분을 다 해놨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되더라. 그래프 진짜 계속 그려야 되더라. 이거 너무 중요하고요. 정규분포의 그래프에 대해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정규분포 일단은 잠깐만요. 이게 이제 n 잠깐 쓰기 전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정규분포 그래프는 진짜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정확히 대칭형으로, 선대칭형으로 생겼습니다. 선대칭형으로 생겼어요. 참고로 이 선은요, 무한대까지 가는 애예요. 예, 무한대까지 가는 친구입니다. 네. 점근선이 있는 거죠. 그쵸? X축이 점근선으로. 네. 봐봐요. 이 그래프의 이름이 뭐라고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요. 확률 밀도 함수는 누구라고요? 면적을 적분하면 확률이 나오는 함수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이 확률 밀도 함수는 함수값이 확률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계시죠? 그쵸? 이 친구는 그러니까 완벽히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요. 대칭입니다. 이해하셨죠? 대칭이에요. 알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럼 얘는 어디 선에 대한 대칭이냐? 평균 값인 m에 대한 대칭입니다. 무조건 평균에 대한 대칭이에요. 근데 이게 맞는 게 평균으로부터 값들이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들어보세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런 이상적인 상황이 있냐? 없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뭔 뜻이냐면 이 그래프 모양만 봐도 뭔 뜻이냐면 야, 우리 너무 아름답게 항상 시험을 보면은 평균으로부터 1점 떨어진 애가 가장 많고 2점 떨어진 애가 좀 적고 3점 떨어진 애가 좀 더 적고 4점은 더 적은데 이 적은 정도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평균을 기점으로 1점씩 떨어진 애, 1점 높은 애 낮은 애가 똑같은 명수고 2점 낮은 애 높은 애가 똑같은 명수고 이런 이상적인 상황을 말하는 건데 이런 건 사실 없어요. 어떻게 있겠어요, 그쵸? 문제에서는 항상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이 아이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 라고 말하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주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렇구나 하면서 아시겠죠? 평균이 대칭선이에요, 평균. 그리고 이 그래프의 모양은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점이 뭐냐? 자, 일단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홀쭉하게 그려질 수도 있고 납작하게 그려질 수도 있죠. 그쵸? 근데 그럼 이제 제가 이 두 그림을 그렸는데 옆에다 하나만 그릴 건데 봐봐요. 높으면서 납작한 애는 제가 안 그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면적의 확률이라 했죠. 전체 면적의 합은 항상 1이어야 되겠죠. 네. 위로 올라갔으면 홀쭉하게 올라갔으면 그러니까 노란색과 흰색과 빨간색의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의 모든 면적은 항상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만 이렇게 뚱뚱한 데 올라가 있는 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면적이 일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요. 이제 이런 거죠. 뚱뚱함과 날씬함의 차이는 누가 낼까요? 홀쭉함과 날씬함의 차이는 누가 낼까요? 분산, 맞는 얘기인데 표준편차라고 하겠습니다. 그쵸? 왜냐면 봐봐요. 평균으로부터 그러니까 노란색은 애들이 대부분 값이 평균에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노란색은 애들이 다 비슷하게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쵸? 왜냐면 평균으로부터 평균 근처에 있는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가 평균으로 떨어지면은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의 애들이 평균 언저리의 점수를 받아준 거예요. 빨간색은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애들도 많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옛날 이제 틀딱식 표현이긴 한데, 학교쌤이 이제 40대가 넘었거나 50대만 돼도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자, 분포가 고르다 라고 한다면 노란색과 빨간색 중에 누가 분포가 고른 걸까요? 빨간색. 또 네, 노란색. 결정해봐. 분포가 고른 거는 무엇일까요? 네, 노란색입니다. 자, 보세요. 고르다가 보세요. 고르다가 골고루가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고르다가 골고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고르다는 그러니까 애들 점수 모양이 점수대가 예쁘다라는 뜻이거든요. 빨간색은 약간 중구난방 같은 느낌이죠. 점수가 막 100점도 있고 10점도 있고 이런 느낌이죠. 노란색은 애들이 대부분 50, 60, 70에 모여 있어 이런 느낌이니까 이제 고르다라는 표현은 노란색이에요. 점수가 비슷한 것들 대부분 골고루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르다는 노란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틀딱식 표현이 저도 맨 처음에는 이게 뭔지 했지만 이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죠. 뭐 그렇게 정했는데 어떡해. 예준이네 부모님들이 예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내가 부르기 불편하다고 뭐 이제 다르게 부르면 기분 나쁘다고 불편하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정해놨으니까. 들어보세요. 하여튼 고르는 거 말고 고르다 표현 잠깐 얘기한 거고 노란색과 빨간색 중에 표준 편차가 작은 건 누구예요? 표준 편차가 뭔데? 노란색이죠. 편차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게 얼만큼들 떨어져 있느냐예요. 노란색은 대부분 평균으로부터 가까이에 있죠. 별로 안 떨어져 있죠. 평균으로부터. 편차가 작겠죠. 편차란 평균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졌냐 이걸 보는 거라니까요. 빨간색은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셨죠? 어떻게 알아야 돼요? 시그마가 작을수록 그림이 홀쭉하고 높아지겠죠. 클수록 납작하고 뚱뚱해지겠죠. 넓이는 어차피 1인데 둘 다 이해하셨습니까? 봐봐요. 그럼 내가 이제 어떤 정규분포를 필기하시고 이건 너무 좋다. 인강 들을 때마다 계속 이게 필기하려고 멈춰야 되는 게 너무 귀찮던데. 나 너네 필기할 시간 기다려주니까 인강쌤들이 그거 안 하더라고. 말이 개빨라가지고. 네, 예준아 윤서 어디까지 들었어? 기독교. 나는 아직 앞쪽이야. 거의 못 들어서 바빠서. 그래, 빠른데? 예준이가 잘 듣고 있는 걸까? 엄청 열심히 들어요. 나 아직 그 조선시대 그 유교사상 아직 안 끝났지. 이제 정약용까지 했으니까 끝났다. 정약용이 끝이지, 유교사상. 그건 유교가 아니잖아. 예, 알겠어요. 네. 네. 그럼 불교도 조선시대에 있었고, 네. 나중에 예준이한테 모르는 거 물어봐야겠다. 네. 그럼 예준아 듣는 게 아니지,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한번 가요. 빨리 하고 있다고, 심지어? 예. 예준이가 이 차이를 모르겠네, 그럼. 그거는 그 어떤 학자의 특성이고, 모든 그 유교사상과 성리학자들의 공통점인데, 이거. 네, 쉽지 않은데요? 네.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예. 아니, 성리학이 지금 쓴 이 성정에서 성리가 얘네들이잖아요. 성리학자들은 싹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김종익이 얘기를 안 해주기에 말이 안 되잖아요. 성리학을 가르쳤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확통 시간이니까 확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결국 이거예요. 정규분포 넣어봐봐. 정규분포 1번, 2번, 3번이 있어. 얘네를 구별 짓는 애들은 그럼 누구냐? 쉽게 얘기하면 그래프의
모양으로 구별이 될 거예요. 어떤 애는 그래프가 뭐 이제 뚱뚱하고 날씬하고 평범하고 이거에다가 두 번째로 그래프의 위치도 있겠죠? 어떤 애는 그래프가 이쪽에 이렇게 있고 어떤 애는 그래프가 막 이쯤에 이렇게 있고 이쯤에 이렇게 있고 뭐 어떤 애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뚱뚱하고 날씬하고는 시그마가 담당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위치들은 누가 담당해요? 평균이 담당하겠죠. 평균이 담당해 주겠죠. 그래프의 위치는. 그래서 정규분포는 n이라고 쓴 다음에 어떤 x의 정규분포야 라고 하면은 얘를 평균하고 시그마로만 써놓습니다. 특이한 건 시그마의 제곱으로 써놔요. 분산을 써놓는다는 얘기긴 한데 저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일단 필기하시고 이항분포는 전체 횟수랑 한 번 할 때 확률만 알면 다 알 수 있어요. 그 이항분포에 대한 모든 걸. 정규분포는 그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면 정규분포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둘만 알면 이 x의 정규분포는 파악했어 라고 하기 때문에 얘 둘만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항분포는 횟수랑 확률만 알면 이항분포 다 파악할 수 있어. 표를 채울 수 있잖아. 횟수랑 확률만 알면 이 표 다 채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횟수랑 확률을 써놓는 거죠. B, NP를 쓰는 거죠. 근데 정규분포는 N, M하고 시그마 제곱을 씁니다. 시그마 제곱을 쓰는 건 약속한 거니까 잊지 마세요. 맞죠? 여기 조심해야 돼요. 한 번씩 실수를 할 때가 있으니까. 자, 이 정도면 이제 정규분포에 대한 설명이 대충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정규분포 이런 거구나. 몇 가지만 한번 해보죠. 약간의 예제로. 자, x라는 친구가 정규분포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라요. 근데 p, x가 m보다 작을 때의 확률이 궁금해요. 얼마일까, 예준아? 2분의 1이죠. 왜냐면은, 자, m보다 작을 때의 이쪽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죠. 여기가 다 x 값들인데, 봐봐. 여기 있는 값들이 싹 다 라지 x 값들이 될 수 있는 애들인데, m보다 작은 쪽의 x들의 확률을 구해달라 했어. 범위로 줬잖아. 절반 부분이면 2분의 1이죠. 그쵸? 전체가 1인데, 대칭인데. 별로 어렵지 않죠? 그쵸? 이런 것들. 반대편도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이제 정규분포에 대해 알았으니까 문제를 풀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 다른 걸 좀 더 배워보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퀴즈를 내면서 할게요. 퀴즈라기보다는 자, 일단 보겠습니다. 퀴즈. 자, 일단은 예준이네 3학년 반이 애들 몇 명이니? 30명. 30명이요? 앉으세요. 30명. 예준이네 3학년 몇 반이야? 2반? 10반. 10반이요? 3학년 10반. 자, 보세요. 연수고등학교 3학년 10반의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키를 나타내는 변수를 x라고 하고 몸무게는 y라고 하겠습니다. 키랑 몸무게 모두 연속이니까 갑자기 뭐 어떻게 될 수 없으니까 정규분포를 따를 것 같아요.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연속 확률 분포인 정규분포. 자, x는 예준이네 반 평균을 뭐라고 할까? 175로 하면 좀 크겠지? 저희 반에 그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걔가 키가 엄청 커가지고. 아, 그래요? 175 돌. 그게 뭐 2m 30 돼요? 뭐 평균을 예. 2m 30일 때 1cm 올려주는 거고, 2m. 그러니까 170을 기준으로 보면은 2m 30이면 평균이 2cm 올려주는 거잖아요. 60cm니까. 2m 30이나 돼요? 뭐죠, 그러면? 네. 175로 할게요, 그래요. 보답이래. 예, 기분이 별로 안 좋지만, 예준이가 본인의 키를 올려치기 한 것 같지만, 일단 해볼게요. 175가 평균. 자, 몸무게는 그럼 예준아, 너 기준으로 또 해볼까? 예. 90kg 해요? 90kg가 아닌데요. 네, 몸무게 뭘로 할까요? 70kg으로 할게요, 그냥. 알겠습니다. 예, 70에, 아무래도, 야, 키가 편차가 클까? 몸무게가 편차가 클까? 몸무게가 진짜. 아, 몸무게 커? 아, 그러면 키를 그러면은, 편차를 2로 하고, 몸무게를, 5로 할게, 5. 5로 할게. 이걸로 해볼게. 자, 이렇게 예준이네 반은, 키는 평균이 175에,
편차가 2고, 몸무게는 평균이 70에 편차가 5래요. 70 좀 아닌 것 같은데, 예준이 보면 80으로 바꾸자. 네. 80으로 바꿀게요. 요즘 애들 잘 먹으니까. 아닌가? 근데 난 고등학교 때 몸무게가 좀 되게 엄청 말랐었어가지고,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애들, 너네 보면은 별로 마른 애가 없어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해. 아니, 나 고3 때 이키에 몸무게 56kg였거든. 진짜 레알로. 에이, 걔가 나보다 말랐겠지. 레알, 진짜. 거의 그냥 엄청 말랐었지. 그치? 말랐었는데, 대학교 가니까 찌더라고. 찌는 거에 대해 불만은 없었고, 원래 찌고 싶었으니까 좀. 보자. 근데, 비교를 하기로 했어. 갑자기 궁금한 거야. 정규분포가 2개 나왔는데, 이제 이게 궁금한 거야. 우리 반에서는 키가 181이 넘는 애들이 더 많을까? 아니면 몸무게가 95kg 넘는 애가 더 많을까? 이게 궁금한 거야. 봐봐. 대충. 그냥 키가 한 180 넘는 애가 많을까? 몸무게가 한 90kg 넘는 애가 많을까? 궁금한 거야. 학교쌤이 둘 중 하나를 주기로 했어. 야, 그러니까 둘 중에 더 많은 그룹을 택해서 선물을 줄게 라고 했다 치자. 애들이 그럼 궁금할 거 아니야. 과연 키가 이렇게 더 큰 애가 많을지, 몸무게가 이렇게 더 많을지 궁금하잖아. 이제 이걸 내가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여긴 175라고 할게. 여긴 80이라 할게. 표준 편차가 얘가 좀 더 작으니까, 얘는 좀 더 몰려있겠다. 몰려있겠죠? 그쵸? 얘는 표준 편차가 좀 크니까, 좀 뚱뚱하게 있겠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잘 보세요. 실제로 키가 181보다 큰 애는 대충 이쯤에 있을 거예요. 181이 진짜 있잖아, 숫자 중에. 여기 넓이를 구하는 게 이제 키 큰 애고요. 몸무게도요. 몸무게는 제가 아까 95kg라 했죠. 야, 여기는 6 차이 나는데 여기 15 차이 나야 되니까 좀 많이 가야 되겠죠. 95kg짜리 애들은 이 넓이라 합시다. 95kg짜리 넓이는 여기서부터 해서 자, 이 넓이라고 할게요. 궁금한 거야. 봐봐. 어쨌든 이렇게 봐봐. 두 개의 정규분포를 보면서, 정규분포를 보면서 181 이상인 애들은 여기 면적의 확률. 여기 면적의 확률이야. 확률이 높은 애들이 명수가 많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봐봐. 그래도 예준이가 30명이라며. 봐봐. 얘가 만약에 확률이 10분의 1이면 3명 있는 거야. 181 넘는 애들의 확률이 10분의 1이면 30명 중에 3명. 만약에 여기가 15분의 1이면 2명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비교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확률을 비교하면 누가 더 많은지를 알겠는데, 자, 이제 서로 다른 두 정규분포잖아. 궁금해. 누가 더 많을까? 이게 퀴즈야. 저희가 알아야지.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누가 더 많을까? 현재 나와 있는 정보로는 당연히 알 수 있는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나름의 논리로 생각해보세요. 누가 더 많을까? 그래. 고2 애들한테도 한번 퀴즈 했으니까 맞추면 문상 5,000원. 설명을 해야 되긴 하죠.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일단 맞추는 사람 중에서 제가 골라볼게요. 그러면 맞춘 사람 중에 설명을 적당히 들어볼 테니까. 결정들 하셨나요? 누가 더 많을까? 반의 인원은 30명입니다. 30명이라고요? 예. 자, 이런. 써져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거는. 예. 한 명씩 물어볼게요. 그냥 뒤에서부터 하자. 지인이부터 하자. 지인이 마지막보단 그게 낫겠다. 지인아, 둘 중에 누가 더 많아? 왼쪽이면 키요? 이게 키인데요. 이게 왼쪽, 어떤 거 왼쪽이요? 예? 몸무게 쪽이 더 많다. 주연이는요?
주연아? 그냥 적당히 찍어 모르겠으면. 몸무게요? 예. 예진이는요? 몸무게요? 재현이는요? 아, 키요. 예, 상혁이는요? 키요. 예. 원래 해봐. 키요. 찬용이는요? 몸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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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자가 없어요. 사실 이게 똑같습니다, 둘이. 그러니까, 들어봐. 맞췄으면 5,000원 줬을 거야, 진짜. 들어보세요. 똑같아요. 확률이. 영수가. 예. 이게 왜 똑같은지를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게, 들어보세요. 일단은 근데 똑같은 건 좀 이따 보여드리고, 어렵죠? 뭐가 어렵냐? 서로 다른 지표인 두 정규분포를 비교해야 될 때는 와요. 예를 들어, 선생님, 오늘 그런 경우가 많나요? 개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 입장에서 이래요. 학원 말고 이제 공장으로 해보자. 공장에서 물건을 2개 만들어. 하나는 뭐 이제 뭐 라디오를 만들고, 하나는 뭐 핸드폰을 만들어. 근데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돼. 더 뭔가 좋은 걸 선택해야 돼. 근데 둘의 정규분포가 다를 거 아니야. 그치? 둘 중에 뭐가 더 나한테 유리한지 알려면 2개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정규분포를 예쁘게, 쉽게, 완벽하게 비교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찾았냐면은 이 표준 정규분포라는 걸 찾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한 거야. 니네가 다 틀렸잖아. 안 틀리기 위해서 얘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로 문제를 풀 거고. 근데 이 표준 정규분포는 그럼 뭐냐? 자, 얘네들을 모두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그래서 거기서 넓이를 비교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문과인 친구들과 주연이는 좀 이제 모르겠지만, 우리 미적분 시간에 얼마 전에 했던 그 구분무적법에서 모든 적분은 예를 들어 뭐 A부터 B까지 해당되는 이 넓이잖아, 넓이. 봐봐, 얘도 넓이, 그래프의 넓이잖아, 그치? 적분하는 거잖아.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면 확률이 되는 거잖아, 그치? 봐봐. 모든 적분 값은 무조건 0부터 1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걸 다 배웠지? 어떻게? 확대, 축소, 이동을 통해서, 그치? 넓이만 안 바뀌면 되는 거잖아. 그 짓거리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의 모양과 이 친구의 모양을 모두 똑같은 아이로 만들고, 얘를 얘는 좀 오른쪽으로 좀 확대하고, 그럼 위로는 내려가겠지? 그리고 175 이동시키면 돼. 좀 이따가 봐봐. 얘는 좀 약간 X축을 좀 축소하고, 그럼 Y를 좀 늘리고 하면 넓이는 그대로잖아, 그치? 확대, 축소, 이동을 통해서 일단은 자, 평균은 0이 되게, 표준 편차는 1이 되게 싹 다 맞춰. 하나의 정규분포로 맞춰놔. 그리고 여기서 비교를 하는 거야. 여기서 얘 그림도 옮겨놓고 얘 그림도 옮겨놓으면 봐봐. 야, 그럼 봐봐. 이 값이랑 이 95라는 값이랑 181이라는 값이 얘네도 확대 축소하면은 뭐 약간 얘가 뭐 몇 분의 1 줄어들고 이동하고 이러다 보면 얘도 어딘가 위치하고 있을 거 아니야. 쟤도 95도 어딘가 위치하고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똑같은 확대, 축소, 평행이동을 통해서 얘가 0이 됐다며. 전체 그래프 모양은 뭐 이런 모양이 됐다며. 똑같은 확대, 축소, 평행이동을 통해서. 그러면 얘도 똑같은 확대, 축소, 평행이동 하면 어딘가에 값이 찍힐 거 아니야. 그치? 95도 찍힐 거야. 예를 들어 봐봐. 95짜리가 막 이동하고 막 해가지고 3에 찍혔는데 181짜리가 막 이동하고 뭐 했더니 2에 찍혔어. 그럼 봐봐. 181이 더 많은 거야. 3보다 확률이 더 넓잖아. 그치?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근데 둘이 지금 내가 똑같은 곳에 찍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결국엔 정답이. 그치? 봐봐. 그럼 이 이동을 어떻게 시키느냐? 쌤, 이 이동을 알려면 일단 이 함수 식을 알아야 되고, 식을 가지고 막 제가 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렇게 어렵게 안 할 거야. 그리고 일단 이 식을 배우질 않아. 근데 가우스가 식은 만들어 놨어. 정규분포 식은 가우스가 정해놨어. 내가 지금 까먹었는데, 책에 있을 것 같은데. 책에 없나? 정규분포 식이.
뭐, 안 주네? 식을? 안 주는데? 이건 몰라도 되는 거긴 한데,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2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다가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의 제곱분의 1이었나? 하여튼 뭐 이런 이상한 식이야. 참고로 너네가 적분할 수 없는 식이야. 지금 배운 걸로는. 지금 배우는 스킬들로는.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그지 같은 식을 만들었는데, 그지 같은 건 아니고 훌륭한 식이야. 어쨌든 그 식은 몰라도 돼. 식을 모르니까 확대 축소 못 하겠잖아. 방법이 있어. 잘 봐봐.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모든 정규분포의 그래프를 똑같이 만들 건데, 그게 얘가 평균은 0이 되고 시그마는 1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 표준 정규분포는 이제 그 n 변수는 무조건 z를 쓰거든. z하고 0,1의 제곱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럼 잘 들어봐. 평균을 0이 되게 만들고 동시에 표준 편차는 1이 되게 만들 거야. 뭐를 가지고 만들 거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자, 이걸 활용하면은 이게 A배 되고 이제 B 더해지는 거 알지? 내가 아무리 봐도 이 평균을 0으로 만들려면은 여기 있는 모든 X들한테 뭔 짓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런 느낌? 자, 이 녀석의 표준 편차를 1로 만들려면은 여기 X들한테 또 몇 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짜서 한 번에, 봐봐. 야, 평균을 0이 되게, X의 평균을 0으로 맞출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변수를 만들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는 평균이 0 맞잖아. X의 평균이 175라며. 그럼 이건 0이 맞잖아, 평균. 그치? 근데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돼? 시그마는 변화가 없잖아. 시그마는 1배니까 변화가 없잖아. 자, 어떻게 하면 한 번에 평균도 0이 되고 표준 편차도 1이 되게 만들까를 고민해 보니까 자, 175짜리만 가지고 할게. x는 x대로 뺐는데 표준 편차 그냥 나누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분의 1 x 빼기 2분의 175가 된 건데, 잘 들어봐. 평균을 구해보면은 이제 이거는 2분의 1배의 2의 x 빼기 2분의 175라고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시그마를 구하면은 이거는 그냥 2분의 1 시그마가 될 예정이야. 이해했어? 맞지? 변수를 평균은 빼고 시그마를 나눠주는 걸로 변수를 새로 잡으면 봐봐. 이 z는 이게 맞잖아. 자, 시그마 z는 이 x의 시그마의 2분의 1배 맞잖아. 잘 봐봐. 얘 0 나와. 2x 175라며. 너 봐. 0 나와, 평균. 그와 동시에 시그마는 2였다며. 1 나온다고. 봐봐. 그러니까 뭐야? 한 번에 평균과 시그마를 0과 1로 맞춰주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거야. 자, 본인의 변수에서 본인의 평균 빼고 시그마를 나눠주면 돼. 이러면 알아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도 바뀌어져. 이게 확대 축소 평행이동 한 거야. 알았어? 알아서 모양이 바뀌어져. 모양도 바뀌고 평행이동도 해가지고 0으로 왔어. 평균도. 이해했어? 봐봐. 들어와봐. 그러니까 모든 지표에 본인 평균 빼고 본인 표준 편차 나누잖아. 본인 거여야 돼. 모든 지표에 본인 평균 빼고 본인 표준 편차 나누면 그렇게 새롭게 생긴 변수는 봐봐. y에 본인 평균 빼고 본인 표준 편차 나누잖아. y 거에서 본인 거 80에 5 나누잖아. 얘 무조건 이렇게 생긴 새로운 변수 얘 뭐가 돼? 무조건 평균 0에 시그마 1로 가. 무조건 그렇게 돼. 잘 들어봐. 내가 전에 얘기했지. 이 친구들 이 공식이라 해야 되나? 이 원리 있지? 이 원리는 연속에서도 통해. 2, 3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얘는 분명히 연속 확률 변수이지만 얘네들의 평균과 시그마를 0과 1로 만들어주기 위해 얘의 원리를 이용해서
본인에서 본인 평균 빼고 본인 시그마 나눴어. 이렇게 생긴 새로운 변수는 무조건 평균이 0이야. 1이고. 그럼 잘 들어봐. 181이 어디로 가겠어? 181에서 본인 평균을 빼고 시그마를 나눴어. 얼마야? 3으로 오겠다. 95 봐봐. 이번엔 이쪽에서 90kg짜리 보자. 95kg짜리. 야, 95에서 얘는 어디로 갈까? 저렇게 이동하면은 95에서 본인 평균을 빼. 본인 시그마를 나눴어. 어디로 가? 예, 둘이 똑같은 곳에 왔네요. 이 파란색 그래프 표준정규 분포로 올 때는 둘이 똑같은 값으로 왔으니까 둘이 무조건 확률이 같습니다. 명수가 똑같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서로 다른, 일단 원리는 이렇게 이해해. 이거 하고 쉴 거야. 좀만 힘내. 서로 다른 두 모양의 정규 분포가 있는데 비교하기가 애매해. 표준 편차도 다르고 모두 달라서. 그래서 얘네 둘을 확대 축소와 평행 이동을 통해서 똑같이 생긴 그림으로 맞출 거야. 이해했어? 근데 그 방법이 수트 미적에서는 뭐 x 대신 2분의 1 x 집어넣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였는데, 자, 통계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얘네들 평균과 시그마가 0과 1이 되게끔 내가 변수를 조작해주면 돼. 어떻게 조작하면 돼? 모든 변수에서 지평균 빼고 지표준편차 나누면 돼. 그럼 무조건 지평균 빼고 지표준편차 나누면 무조건 0이랑 1 돼. 그러면서 봐봐. 그러면서 말했잖아. 정규분포의 그래프는 누가 결정해? 얘네가 결정한다 했잖아. 평균이 0 되고 시그마가 1 됐어? 무조건 이 그래프 나온다 이거야. 이해했어? 얘 변수들도 그렇게 통제해주면 0일이 나오겠지? 그래프 무조건 이게 된다 이거야. 그럼 같은 그래프니까 이제 같은 그래프 내에서 비교하면 다 알 수 있겠지. 수학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봐. 수학자들이 이렇게 준 다음에 여기 넓이를 주지 않아. 95 이상을 주지 않아. 수학자들은 그냥 싹 다 얘 것만 딱 한 번 계산한 다음에 얘 걸로만 줘. 너네 보고 알아서 이 그래프로 바꾸라 이거야. 머리가 좋은 거지. 야, 그때마다 이 막 그래프식 막 찾아가지고 적분하고 연병 떨고 하기 싫다 이거야. 수학자들은 얘만 싹 계산해 놨어. 어디에? 책 뒤에. 책 맨 뒤에 있어. 책 맨 뒤에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있을걸? 없는 책이 없는데. 여기 있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395페이지. 395페이지에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있죠. 평균이